혹시 김영석 씨 맞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40년 전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과 낯선 얼굴이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흩날리던 벚꽃처럼 형석의 기억도 마음도 천천히 무너져 내렸죠. 진실일까? 착각일까? 딸이라고 말하는 그녀, 그리고 그 이름이 담긴 편지. 그 봄날 도서관 창문을 두드린 건 바람이 아니라 과거였습니다. 도서관 창문으로 쏟아지는 봄볕이 형석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책꽂이 사이를 오가며 책을 정리하던 형석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자원봉사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사서 주임의 인사에 형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은퇴 후 5년째 이곳은 그의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책 냄새, 종이 질감, 그리고 조용한 공간. 이것만으로도 그의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김영석 씨 맞으세요? 낯선 목소리에 형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조금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듯한 미소. 네, 저인데요. 형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누구지?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소은은 형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형석은 소은을 따라 도서관 한쪽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형석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제가 어쩌면 선생님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형석의 귀에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예요. 여기 보세요. 형석의 시선이 편지로 향했습니다. 처음 본 소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편지 속 필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글씨체. 박정희. 형석에게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딸이 있습니다. 형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입양되어서. 형석은 편지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의는 어머니는 언제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소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석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둘의 손이 스쳤고 형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딸인가요? 소은의 질문에 형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과거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시간, 이별했던 순간, 그리고 형석이 알지 못했던 비밀. 시간이 필요하시죠?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소은이 일어섰습니다. 형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소은이 돌아선 후 형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왔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겨울이 더 깊어진 걸까요? 형석은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낯선 인사가 가져온 오래된 이름, 그리고 그가 알지 못했던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 앞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 형석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소은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편지를 수십 번 읽었고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젊은 날의 자신과 정희를 발견했지만 소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소은이 들어왔습니다. 형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흰 피부, 도톰한 입술, 그리고 정의를 닮은 듯한 눈매. 아니, 방금 왔어요. 형석의 거짓말에 소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쯤 비워진 커피잔이 그의 거짓말을 들켰습니다. 저기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형석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소은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소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소리인지 형석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다고 했죠?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 입양되어 시카고에서 자란 이야기, 따뜻했던 양부모님과의 추억, 그리고 20살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친부모님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머그잔 테두리를 더듬으며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암이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형석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정희가 아프다는 소식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가 많이 아팠겠네요. 형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고요. 소은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소은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형석은 천천히 펼쳐 읽었습니다. 그 순간 형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려던 게 아닌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소은도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 편지 읽을 때마다 울거든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좁아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는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소은의 질문에 형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려 했어요. 하지만 내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당시 정희의 집안 형편이. 형석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 후회로 가득 찬 과거.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헤어졌어요. 그리고 정희가 떠났죠. 그 뒤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공통된 기억은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도 될까요? 형석의 질문에 소은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의와 닮아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돌아가는 길 형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의문이 자리했습니다. 정말 소은이 자신의 딸일까?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석은 작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알아보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 겨울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흰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형석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한 봉투,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소은도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간의 만남 끝에 그들은 확신을 얻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만남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아마도라는 단어에 걸려 있었습니다. 열어볼까요?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형석은 천천히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이 글자를 쫓았습니다. 그 순간 형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무슨 이럴 수가. 형석의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소은이 다급히 결과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도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전자 일치 가능성 0.01% 이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형석과 소은은 부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편지는 정의의 편지는 형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소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다 거짓말. 소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힐끔거렸습니다. 아니, 소은아, 진정해요. 뭔가 착오가. 형석이 손을 뻗었지만 소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고요? 과학적 결과인데요? 제가 바보 같았네요. 낯선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믿다니. 소은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소은아, 잠깐만. 형석의 간절한 외침도 소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소은은 사라졌습니다. 형석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듯 그의 희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형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의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지만 소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형석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어둠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 형석은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은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형석의 전화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괜한 기대였나 봐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짧은 문장이 형석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석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겨울이 깊어져 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형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편지, 소은의 이야기, 그리고 검사 결과.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형석의 마음속에 의문이 싹 텄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형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는지 목이 뻣뻣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석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병원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형석은 느릿하게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영석 씨지요. 저는 강인숙이라고 합니다. 형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정희의 친구예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의 이름에 형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강인숙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강인숙은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가 돌아가기 전에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형석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무언가 여러 서류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희와 대학 동창이었어요.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죠. 인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죠?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신과 헤어진 후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소은이를 낳았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국 소은이를 입양 보냈어요. 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소은이가 제 딸이 아니라고. 형석은 탁자 위의 결과지를 가리켰습니다. 인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결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세요. 형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병원 기록, 소은의 출생 증명서, 입양 서류,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으로 쓴 메모. 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형석에게. 소은이는 분명 당신의 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검사를 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이식 후 내 혈액의 DNA가 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소은이를 낳은 건 분명 그 전이었는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은이를 찾아줘요.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정희. 형석의 손에서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30대 중반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골수 이식을 받아 살았죠. 하지만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형석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소은은 정말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은은 떠나버렸습니다. 소은이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떠났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연대요.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라고 했어요. 형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디서요? 전시회가 어디서 열리나요?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정희도 이런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형석은 초대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실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소은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갤러리 입구에 서자 형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간판에는 김소은 첫 개인전 기억의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쥔 초대장이 땀에 젖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형석은 문을 밀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조용했습니다. 흰 벽에 걸린 그림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풍경화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모든 그림에는 편지나 봉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들판에 날리는 편지, 바다에 떠 있는 봉투, 나무 위에 걸린 메모지. 형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마룻바닥에 울렸습니다. 몇몇 관람객들이 그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소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안쪽으로 걸어가던 중 형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초상화. 젊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 그림 속 정희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형석이 기억하는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저며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림 제목은 어머니의 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형석은 몸을 돌렸습니다. 소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어진 눈가. 그녀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은아,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형석은 그 목소리 아래 숨겨진 상처를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형석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남긴 메모, 병원 기록들. 무슨 말씀이신지. 소은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희의 메모를 건넸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메모를 읽는 동안 소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깨달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가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았대요. 그게 DNA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소은은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석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정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도 내가 나의 딸이라 믿는다. 그 말에 소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갤러리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형석과 소은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소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소은의 몸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그녀도 형석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소은아. 너무 늦게 찾아와서. 형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지만 이제 그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편지에 관한 것이네요. 형석이 주변 그림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환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저를 당신에게 이끌었으니까요. 편지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형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 그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소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가 형석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40년 만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에 앉아 형석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흰 셔츠, 그리고 하늘색 넥타이.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메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은과 재회한 지 8개월 만에 맞이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소은은 결혼합니다. 형석 씨, 준비되셨나요? 문이 열리며 웨딩 플래너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형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결혼식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쪽에는 소은의 미국 양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웨딩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은이 나타났습니다. 형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걸어와 형석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 잡아주세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석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은의 손이 그의 팔에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형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형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소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웨딩 행진곡에 맞춰 형석은 딸의 팔을 잡고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짧은 순간이 형석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단에 선 신랑이 환하게 웃으며 소은을 맞이했습니다. 형석은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형석은 첫 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빛나는 소은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형석은 작은 봉투를 소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은이 궁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에게 쓴 편지야. 내 손주에게.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벌써요? 형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서두르고 싶어서. 소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형석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형석의 집 서재. 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형석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소은아. 전화를 끊은 후 형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편지들, 손주에게 전할 이야기들. 형석은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오래전 봄날 한 편지가 내 인생을 바꾸었지.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형석의 마음에도 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곧 할아버지가 됩니다. 늦게 찾은 가족이지만 그것은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